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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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저번 주에 만나고 오늘 이번에 또 만났는데 오늘도 우리 친구들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많은 지역에서 우리 참여했는데 우리 함께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 봐요. 오늘 먼저 선생님 이름은 윤성호 선생님이고요. 지금 과학교실을 그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오늘이 11번째 강의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 또 하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근데 이번 주는 좀 특별해요. 이번 주가 그 저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월드 스페이스 위크라고 세계 우주 주간이에요. 그래서 세계 우주 주간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우주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그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거기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 한국 우주주간, 그 세계 우주주간을 그 기념하냐고. 그랬더니 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서 우리 좋은 선생님 박지우 선생님, 나사에 계신 박지우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나사에 계신 박지우 선생님으로부터 그 태양계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은 그 박지우 박사님 그 미국에서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친구들한테 태양계 그리고 그 외곽에 대해서 설명해 줄 터인데 우리 박지우 박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박지우 박사님한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잠비크에서도 접속을 했고, 그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방금 이제 소개받은 박지우라고 하고요. 먼저 일단 화면을 먼저 좀 쉐어를 좀 할게요. 오케이. 제 화면이 잘 나오나요? 예, 예, 잘 자, 여러분, 나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저를 이 과학교실에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명단을 좀 봤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이 시간에 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태양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먼저 태양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죠.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8개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죠. 세 번째에 있는 행성이 지구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명왕성이라고 하는 9번째 행성이 있었죠. 근데 2006년부터 이제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닌 외행성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명왕성에 대한 질문을 또 저한테 미리 해주셨던데, 명왕성이 이제 외행성으로 분류가 된 거는 명왕성의 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로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는 다른 어떤 소행성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이 아닌 외행성, 즉 드워프드 플래닛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이 태양계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할까요? 명왕성까지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너머에도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한 2년 전쯤에, 2018년에, 그 뉴스가 좀 뜬 것을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40년 전에 떠난 보이저 2호, 태양계에 떠나 성간 우주돌이, 또 41년의 비행 끝에 태양권 넘어 성간 우주진입, 이런 기사들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2018년 11월에 이제 보이저 2호라는 탐사선이 이제 성간 우주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양계를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태양계에 어떤 경계가 있다는 말도 되고 그 태양계의 끝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태양계의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미개척지 태양계 외곽과 그 너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개의 그 우주 탐사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우주 탐사 미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태양계라고 말을 하는 이 공간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여기 보이저 얘기가 나오는데 보이저 탐사선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이저 탐사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저 탐사선은 나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주 탐사 미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미션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사진은 1977년에 이제 타이탄 로켓으로 이제 보이저 탐사선이 발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은 두 대의 쌍둥이 탐사선이고 각각 77년 8월과 77년 9월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탐사선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77년에 발사가 됐으니까 벌써 43년 전에 발사가 된 거죠. 그리고 4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저 1호 같은 경우는 목성을 가고 그다음에 토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여기 보면 2012년에 이 헬리오스페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이제 성간 우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는 더 많은 행성들을 탐사했어요.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이제 갔다가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드디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간 우주, 그 다음에 헬리오스페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보이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그래픽이긴 한데 큰 안테나가 있고요. 이 안테나에서 이제 지구에서 명령하는 명령을 이 안테나에서 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이제 플라즈마를 측정하는 관측 장비, 그 다음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관측 장비, 그 다음에 자기장을 측정하는 관측 장비, 그 다음에 이런 광학 망원경 등 여러 가지 이제 탐사 장비들이 있고 관측 장비들이 있고 이 관측 장비들에서 측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시 또 이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지구에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한 10개 정도의 이제 관측 장비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긴 어떤 마그넷 그 자기장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달려 있는 긴 붐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탐사선이 이렇게 보이죠. 1호, 2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10개 이제 관측 장비 중에서 한 4개, 5개의 관측 장비들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고장이 났고 또 많은 관측 장비들을 이제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 보이저 탐사팀에서 이제 전원을 끈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요한 핵심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 장비 4개, 5개만 작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이저 탐사선에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골드 디스크예요. 이 골드 디스크에는 바로 우리 인류,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 인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우주로 보내는 우리 인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골드 디스크에 담겨 있는 것 중에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녹음이 되어 있고, 영어로도 녹음이 되어 있고, 뭐 독일어로도 녹음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 인사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윤성호 선생님,
이 인사말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쉐어를 스탑할게요. 안녕하세요.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Herzliche Grüße an alle. Bonjour tout le monde. Želimo vam sve najlepše sa naše planete. Sayın Türkçe bilen arkadaşlarımız, sabah şeriflerinize hayırlı olsun. 뭐, 세르비아어부터 해서 터키어까지,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은 언어들 말고 다른 언어로도, 그 그리팅을, 인사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이것은, 이제 보이저 탐사선의 이제 공식 웹사이트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 탐사선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보이저 탐사선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골든디스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탐사선이죠. 그래서 사실 이 탐사선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 용량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보다도 작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작동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보이저 탐사선에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 측정 장비를 관리하는 팀에 제가 속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장 자료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갑시다. 현재 이제 두 개의 보이저 탐사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노란색 점이 태양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이 공간을, 네, 경계를 이제 터미네이션 샥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헬리오포즈라는 그 경계가 있고, 이 전체를 이제 헬리오스페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스페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태양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거는 태양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보이저 1호와 2호는 각각 이 태양을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헬리오스페어를 벗어나서 이제 이 태양이 지배하지 않는 그 바깥 공간, 즉 우주 공간으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측정하고 관측을 해서 저희 지구에 보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공간을 벗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측 결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에 이제 보이저 2호에서 관측한 자기장의 측정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2018년 250일째, 그다음에 260일 해서 360까지 65일까지 쭉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기장의 자기장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50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 0.4 나노 테슬라 정도였다가 309일 정도 되는 때 자기장의 세기가 굉장히 커져요. 0.68 나노 테슬라까지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밑에는 이제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그 입자들, 파티클들의 개수를 측정을 한 건데 그 개수가 툭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헬리오포즈라고 하는 이 경계 지점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측 결과로 우리가 이제 탐사선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공간을 떠나서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즉 성간 우주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측 결과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밑에 보이는 이 선은 이제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파티클들의 개수를 측정을 한 거고, 요 위에 보이는 이 선은 이렇게 헬리오스페어 밖에 있는 그 우주 공간에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18년 11월 5일 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관측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측 결과를 통해서 탐사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이제 헬리오스페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헬리오스페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태양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알아볼게요. 헬리오스페어. 자, 태양은 굉장히 활동적인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폭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빛과 또 작은 입자들, 그러니까 수소 입자, 뭐 산소 입자, 뭐 이런 작은 입자들을 밖으로 계속해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바람을 내뿜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자들이 막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 입자들이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공간이 나오겠죠. 이런 거는 여기 보이는 이 동영상처럼 여러분이 이제 싱크에 물을 틀었을 때, 자,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물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까지만 퍼져 나가고 나서 더 이상 퍼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돌죠. 예. 그래서 어떤 경계가 생기게 돼요. 바로 이 경계가 바로 우리 태양계의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지점까지 여기 이 첫 번째 경계를 우리는 보통 터미네이션 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계를 헬리오포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헬리오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라윈드, 즉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양풍들이 쭉 날아가다가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터미네이션 샥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마지막 경계 지점이 바로 헬리오포즈예요. 그래서 이 헬리오포즈까지의 이 영역을 우리는 태양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그래서 헬리오스페어, 한국어로는 태양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오스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만든 이제 그래픽인데, 보면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는 이제 여러 개 행성들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터미네이션 샥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인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제 태양풍을 의미를 해요. 태양풍이 여기까지는 쭉 이렇게 방사형된 라디얼 방향으로 쭉 날아가다가 이 터미네이션 샥을 지나면서부터 이쪽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꼬릴 부분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날아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만들어진 이 경계, 바운더리를 바로 헬리오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 헬리오포즈라는 이 경계면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 공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먼저 터미네이션 샷까지의 거리가 약 100AU예요. 100AU는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AU라는 얘기는 태양에서부터 지구 사이의 거리의 약 100배,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100개를 놓은 것만큼의 떨어진 거리가 바로 여기 터미네이션 샷까지의 거리고, 그다음에 헬리오포즈까지는 약 120AU 정도 돼요. 120에서 130AU 정도 되는데, 보이저 1호는 여기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갔고, 보이저 2호는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이 헬리오포즈까지 갔을 때의 거리가 서로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리오포즈 자체는 어떤 그 둥근 구 모양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뒤로 꼬리로는 더 이제 긴, 거리가 좀 더 멀어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공간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럼 플라즈마가 뭘까요? 자, 플라즈마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 입자들과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입자들의 개수가 동일하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 이게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로 이제 우주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용어 하나가 이제 마그네틱 필드죠. 여러분들이 자기장에 많이 알 거예요. 자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N극과 S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철가루가
그 자기장의 모양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태양은 이런 자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동영상은 이 자기장의 태양 자기장의 모습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녹색 줄이랑 뭐 보라색 줄, 흰색 줄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 태양 표면에 여러 가지 흰색 줄로 표현이 된 것들이 이제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하나의 막대 자석처럼 단순한 모형이 아닌 이런 막대 자석이 굉장히 수십만 개가 이 태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자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자기장들이 이제 태양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태양계, 그 헬리오스피어 안에 있는 이런 차지된 입자들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헬리오스페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스트로스페어라고 그래서 다른 별들도 이러한 헬리오스페어 같은 공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하나의 별이 있고 이 주변에 이런 공간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런 지금 밝게 나오는 이런 공간들, 그다음에 이 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스트로스페어라고 부르는 공간들이고, 이 영역들이 이 중심 별에 지배를 하고 있는 영역인 거죠. 여기가 이제 이 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이 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그 어스트로스페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와 태양이 있는 헬리오스피어는 그럼 어떤 모양일까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앞에 이게 원이 모양, 그 노즐 쪽으로 이렇게는 짧고 그다음에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 아예 이런 구형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크로사항처럼 생긴 이러한 두 개의 꼬리를 갖고 있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사진이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헬리오스페어는 이런 모양일 거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모양,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어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구형일 수도 있겠다. 구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꼬리를 갖고 있는 이런 꾸러성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 아직까지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헬리오스페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은하예요. 우리 은하에서 여러 가지 나선팔들이 보이고요. 이 중에 오라이언스퍼라는 나선팔에 이제 태양이 머물고 있어요. 이 나선팔 안에 이제 태양이 있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 나선팔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크라우드라고 말하는 밀도와 그다음에 뭐 온도와 이런 것들이 다른 공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태양은 이 로컬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로컬 클라우드 옆에 바로 G 클라우드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태양을 포함한 이 전체 헬리오스피어는 지금 이 노란색 선표시가 되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백만 년 후가 되면 로컬 클라우드가 아닌 이 G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G 클라우드는 로컬 클라우드랑 온도도 다르고 밀도도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G 클라우드로 들어가게 되면 헬리오스페어의 모양은 또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헬리오스페어의 모양에는 태양에 내뿜는 그 태양풍, 솔라윈드의 압력과 그다음에 주변 성광 공간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 때 그 헬리오스페어라는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클라우드 안에 있을 때의 모양과 이제 G 클라우드 안에 있을 때의 모양은 서로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수백만 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탐사선은 인터스텔라 바운더리 익스플로러라는 탐사선이에요. 자, 내가 아까 세 가지 모양 모델을 이야기했어요. 헬리오스페어는 긴 꼬리를 가질 수도 있고 구형의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아상처럼 두 개의 꼬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나사가 2009년에 2008년에 발사한 탐사선이 바로 인터스텔라 바운더리 익스플로러예요. 저렇게 아이벡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그 아이벡스의 모습이에요. 아이벡스는 굉장히 크지 않은 작은 탐사선 중에 하나고 두 개의 디텍터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티클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메라 여기 하나와 이 반대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벡스라는 탐사선은 지구 주변을 돌면서 이 태양 전지인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요. 빙빙 돌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하늘을 이렇게 스캔을 해요. 스캔하면서 모든 방향에서부터 오는 이제 입자들을 측정을 해서 어느 방향에서 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어느 방향에서는 입자들이 적게 들어오는지를 측정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측정하는 입자들은 어떤 입자들을 측정을 하냐면, 에너제틱 뉴트럴 어텀이라는 ENA라는 입자들을 측정해요. 자, ENA가 뭐냐면, 아까 플라즈마에는 그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아이온과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전자,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차지를 갖고 있지 않은 뉴트럴 파티클들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온들은 그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뉴트럴 파티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이온과 뉴트럴 파티클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온이 뉴트럴 파티클 근처를 지나게 되면은 뉴트럴 파티클로부터 일렉트론, 즉 전자 하나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온은 더 이상 아이온이 아니라 뉴트럴 파티클로 바뀌면서 이 마그네틱 필드 라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뉴트럴 파티클들을 에너제틱 뉴트럴 파티클, 즉 ENA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ENA들은 우주 여러 공간에서 생겨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아이온의 특징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앞에 노즈 부분에서 헬리오스페어 노즈 부분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ENA들이 만들어져서 그 ENA들이 지구 쪽으로, 태양 쪽으로 날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오는 ENA들이 이제 목성도 지나고 이렇게 쭉 날아오다가 지구 근처에 와서 아이벡스 탐사선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온 입자들을 아이벡스 탐사선이 관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벡스 탐사선이 왜 필요하냐면 보이저 탐사선은 두 대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은 헬리오스페어라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아까 그 가까운 부분까지 터미네이션 샷까지의 거리가 100AU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100배예요. 그러면은 전체 공간을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겠죠. 그 중에서 단 두 포인트, 즉 보이저 1호가 지나간 포인트와 보이저 2호가 지나간 포인트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외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아이벡스 탐사선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벡스 탐사선에서 관측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포인트가 아닌 그 외 모든 방향에서 도우는 중성 입자들, 즉 뉴트럴 파티클 측정해서 지금 이 보이는 것처럼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 방향에서부터 더 많은 중성 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이벡스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중성 입자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로 ENA들이에요. 그 ENA들이 그 터미네이션 샷과 넘어서 헬리오포즈 너머의 공간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벡스는
그리고 이제 이 노즈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즈 방향이 뭐냐면은 이 헬리오스피어가 움직이고 있는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벡스 관측 결과를 통해서 이 노즈 방향이 어디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방향에서부터 ENA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약간 어둡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헬리오스페어의 꼬리 부분도 약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벡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에서는 아이맵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벡스 다음 이제 세대의 탐사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 이제 아이벡스의 결과지만 이 아이벡스는 에서 하지 못했던 아이벡스는 이제 두 개의 이제 관측 장비 카메라만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관측을 못하지만 이 아이맵이라는 이 탐사선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관측 장비들을 탑재를 해서 이제 우주로 날려보낼 거예요. 2024년에 이제 발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벡스에서 이제 알아내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아이벡스는 이제 그 꼬리 모양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꼬리가 어떤 모양으로 될지, 그래 전체 헬리오스페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특정한 방향에서 ENA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한 해답을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이제 이 아이맵의 관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24년에 계획되어 있는 탐사 미션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인터스텔라 프로브라는 미션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아직 탐사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사에서 이제 인터스텔라 프로브라고 해서 보이저를 이을 탐사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이 있고 이제 8개의 행성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플루토가 보죠. 그래서 2014년인가 2015년에 뉴 호라이즌이 이제 플루토를 지나갔죠. 그래서 보이저 1호, 2호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헬리오포즈를 두 개 다 이제 헬리오포즈를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뉴 호라이즌이 이제 플루토를 지나서 이제 이 터미네이션 샥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 밖의 영역들을 탐사할 수 있는 탐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인터스텔라 프로브라는 탐사선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1000AU 여기까지 50년 안에 지구에서부터 1000AU까지 가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에 같이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계략적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터미네이션 샷, 그다음에 헬리오포즈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오르트 크라우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오르트 크라우드는 이제 태양의 중력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 오르트 크라우드라는 곳에 있는 파티클들이나 여러 가지 행성들이 이제 태양과 같이 태양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건데, 중력으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이제 태양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태양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헬리오포즈까지, 이 헬리오스페어 이후 공간이 바로 태양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스페어를 벗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간 우주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 있는 친구는 마이크 켜고 질문하면 돼요.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지금 독일에 사는 이재민입니다. 지금 그 태양계가 어딘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돌고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그게 뭐예요? 엄청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돌고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럼 그게 뭐예요? 네, 맞아요.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지금 우리 은하예요. 이게 우리 은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이 있는 헬리오스피어 위치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오리온 스퍼라고 하는 그 나선 8상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 그 헬리오스피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중심은 이제 그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은하 중심으로 해서 돌고 그 이제 그 돌고 있는 중력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은하 중심이에요. 은하 중심에는 뭐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하지만 그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 이제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는 그 운동 때문에 그 헬리오스피어라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지금 네. 플라즈마가 있는데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플라즈마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의 플라즈마는 태양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나오는데 태양은 굉장히 이제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보통 한 6,000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온도가 되면은 그 일렉트론하고 아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렉트론도 방출이 되고 아이온도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주 공간은 그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그 공간은 그렇게 일렉트론과 아이온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기장이에요. 또 태양에서는 아까 그림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보였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기장들이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론과 아이온들은 이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 그 필드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자이레이션하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도는 방향이 다르겠죠. 하나는 뭐 이쪽 방향으로 든다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방향으로 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는 frozen in이라고 해요. 구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장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이 헬리오스페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우주 탐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온들과 일렉트론들은 자기장에 구속이 되어 있어서 그 자기장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의 모양과 자기장의 움직이는 모습들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일렉트론과 아이온들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다 관측할 수가 있는데 네. 블랙홀 같은 거는 관측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관측이 가능해요? 블랙홀 직접 관측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은 블랙홀은 빛도 거기 빨아들이는 빛까지도 이제 다 흡수를 하니까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는 이제 보통 이제 사건 지평선,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역에서는 그 빛이 거기서부터 이제 블랙홀 쪽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반대로 또 빛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그 영역에서 나오는 어떤 빛 또는 그 빛의 일종이에요. 빛을 이제 지구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작년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블랙홀을 촬영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여러 이제 전파 만환경들이 있어요. 그 전파 만환경들 여러 대가 같은 타겟을 동시에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해갖고 거기서 오는 신호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진을 만든 건데 이 가운데가 이제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요 이제 둥근 부분들이 이제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빛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자체를 촬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 지평선에서 나오는 이 빛을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빛이 방출되는 게 왜 다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빛도 같이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 지민이 친구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른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줄게요. 그 지민이 친구 이따 또 할게요. 또 어느 친구 여러 명 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김준호 친구부터 먼저 가죠. 독일 김준호 친구. 네, 선생님, 만약 보이저 호들이 둘 다 고장난다면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회수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보이저는 회수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우주 공간을 그냥 떠다니도록 계획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12년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네. 89년인가 90년에 첫 번째 1단계 미션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1990년부터 이제 인터스텔라 미션이라 그래서 이제 2단계 미션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길어야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이저에 갖고 있는 그 전력이 있어요. 그 에너지 원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짧으면 5년, 5년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길어도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모든 전력을 다 소모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죠. 탐사선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지구랑 연락은 안 되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골든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그것을 어떤 다른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날려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굿바이를 해야겠죠. 탐사선이랑. 예. 감사합니다. 나 질문 있어요. 잠깐만요. 먼저 딴 한정우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요. 한정우 친구 마이크 켜고 자기 이름이랑 사는 나라 먼저 소개하고요. 저는 한정우고 저는 독일에서 삽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저가 있고 우리가 블랙홀이 찍었잖아요. 네. 근데 블랙홀이 찍었을 때 블랙홀이 벌써 이게 좀 이 빛의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걸리는데 그럼 블랙홀에서 뭐 만년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차이도 날 수 있잖아요. 블랙홀까지의 거리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멀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터졌는데도 블랙홀이 지금 터졌을까? 없어졌는데도 이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블랙홀 사진은 지금의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한정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사진이에요. 왜냐면은 빛이 이 블랙홀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네. 그 때문에 과거에서 이 블랙홀까지 거리가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거리만큼의 과거의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과 제일 가까운 별이 이제 시리우스라는 별이죠. 약 3.5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를 3.5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시리우스를 관측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의 시리우스가 아니라 3.5년 전의 시리우스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시리우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김민기 친구 그 자기 이름, 나라 소개해 주고요. 질문해 주세요. 네, 들리나요? 네. 말씀하세요. 독일에 사는 김민기예요.
근데 회전을 하잖아요. 행성들이. 네. 근데 왼쪽으로 항상 회전을 하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나요? 아니면 둘 다 되나요? 태양이 어디에서 뜨죠? 태양이요? 네. 저 어느 방향에서 뜨죠? 한국 방향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에서 뜨죠? 어, 이스트에서 뜨죠? 네. 그래서 이스트에 떠서 웨스트로 가죠. 네. 네. 그럼 지구는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도는 거예요. 아, 예. 그럼 모든 행성들이 다 웨스트에서 대부분의 행성들이 다 그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행성도 있나요? 도는 회전축이 다른 행성이 지금 그러니까 천왕성인가 해왕성인가는 회전축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회전축이 뭐 이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 천왕성인지 해왕성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하나는 회전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그 김진솔 친구,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예, 보통 그 탐사선 수명이 얼마예요? 처음에는 뭐 탐사선마다 다른데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을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미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벡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 기억으로 5년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 수명은 그것보다 좀 더 길게 돼요. 지금 아이벡스 같은 경우도 11년째 지금 하고 있고, 보이저도 처음에 12년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벌써 43년째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요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코 솔라 프로브라고 하는 태양 탐사선인데, 이 태양 탐사선 같은 경우는 이제 7년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재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탐사선 자체의 수명은 사실 더 길게 만들어요. 제작할 때. 더 길게 만들기 때문에 7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에 있는 관측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관측 장비들이 관측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수명을 연장을 하면서 그 미션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평균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탐사선마다 이렇게 계획된 수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처음에 계획한 수명보다는 더 오랫동안 이제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더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주 전체가 다 알려지려면 거의 몇 년? 우주 전체를 우리가 다 알려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우주 전체를 알려면은 아마 선생님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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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지나도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사실 우주 공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제 헬리오스페어라고 있는 공간도 이제 100AU,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100배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100AU를 지나가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별에는 접근조차도 못해요. 우리 이웃별인 가장 가까운 이웃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3.5년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은 이 헬리오스페어라는 공간은 그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주 전체를 다 관측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네, 진솔이 친구 또 다른 친구한테 기회 주고요. 이따가 또 기회 줄게요. 고마워요. 이해해주세요. 고마워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만요. 미안해요. 우리 네. 그 저기 준우 친구가 먼저 질문했어요. 이준우 친구 터키에서
자기 이름, 나라 소개해주고 질문해주세요. 저는 터키에서는 준우라고 하고요. 네. IBX 있잖아요. IBX. 네. 이게 막 메테오라던가 무슨 막 행성 같은 거에 부딪히면 그 망가진 부품들이 막 우주에 떠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행성들로 그 부품들이 떨어지나요? 탐사선들은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탐사선들은 사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어요. 지구 주변, 인공위성처럼 지구 주변을 돌고 있고, 수명을 당한 인공위성들은 사실은 그대로 방치가 돼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지구 이제 대기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타버리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 쓰레기가 그런 이제 수명이 다한 뭐 인공위성들이 이제 지구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행성을 탐사한 탐사선들은 예를 들어서 카시니라는 탐사선은 이제 토성을 탐사한 탐사선이에요. 이제 카시니라는 탐사선은 마지막에 이제 토성 이제 대기권으로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관측을 하고 이제 토성 대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 타버리면서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탐사선도 있고 그냥 수명이 다해서 계속 떠다니는 탐사선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이제 좀 모자르니까 우리 찬호 친구 질문했죠? 그게 마지막 질문하고요. 우리 기념사진 찍고 선생님이 다음 강의 설명해주고 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좀 남아주면은 공식적으로는 마치지만 남아주면은 그 박지우 박사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줄게요. 우리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찬호 친구 얘기해 주세요. 태양을 지배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그 태양이 지배하는 곳을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네. 그 태양 지배하는 곳 너머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네. 탐사한 게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지금 그 자기장, 아까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기장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주 방사선, 그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 방사선도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라즈마도 측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헬로포즈고 요 경계로 이제 요 전까지는 헬리오스피어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요 너머에는 이제 태양이 지배하지 않은 그 성간 공간이에요. 성간 공간에 자기장이 이제 헬리오스피어 안에 자기장보다 이렇게 훨씬 크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자기장도 계속 이게 똑같은 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장이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러한 것도 관측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샥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제 그 제트기가 지나갈 때 이렇게 충격파 같은 게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샥이 이 성감 공간에서 발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보이저가 관측을 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자기장의 변화 또 이런 코스믹 레이 파티클들의 개수의 변화들이 이제 관측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공간, 이 헬리오스피어 너머의 이 공간은 아직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은 보이저 1호, 2호 이 두 지점에 대한 관측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ENA들, 아까 제가 ENA 얘기했죠? 그 ENA들이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벡스가 관측한 그 자료밖에는 없어요. 저희한테 아직은. 그래서 아직 이쪽 부분, 이제 프랭크라고 말하는 이쪽 부분이 어디까지가 이 경계가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도 어디까지가 꼬리가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 여기에도 또 하이드로젠 월이라고 하는 또 영역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아직 저희가 몰라요.
아직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 강의 제목처럼 미개척지인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박지우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해보죠. 하트, 사랑 뿅뿅 해서 한번 하트. 하트 한번 해보죠. 어이구, 서준범 친구는 하트도 만들었어요. 저기다가. 선생님이 자, 준비해 주세요. 3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3번째. 자, 하트 끝까지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늘 다시 한번 박지우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도와주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줌에서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고개 안 숙여도 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